근데 지금 여야 대표의 DJ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에서 있었던 일을 저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야 대표 이 고향 킨텍스에서 있었던 100주년 행사 말고 이 지역에서도 뭔가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이재명, 이송 구설, 이준석 신당 출렁이는 부산, 구에 쏟는 여야입니다. 출렁이는 부산, 구에 쏟는 여야. 부산이 출렁이고 있다라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신현영 의원님, 사실 부산이 출렁인다라는 거는 뭐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 이런 걸로 볼 수도 있는 거긴 합니다만 사실 지지율보다 더 정확한 게 의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체감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부산이 출렁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부산에 현장에 가진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는 없지만 근데 부산 지역 의원님들 얘기도 있고요. 예, 그렇죠. 이번에 부산은 중요한 지역이죠. 더더욱이 우리가 항상 총선 때마다 TK, PK 이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또 민주당도 열심히 그 부산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애정을 쏟고 있고 또 작년에 부산 엑스포에 대한 민심들이 많이 이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국민적 위로, 지역 주민에 대한 위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지금 우리 당으로서는 현역 의원이 3명이 뛰고 있는 부분인 만큼 지금 여러 전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너무하다. 또는 너무 독재자 스타일이다. 신뢰가 안 간다라는 그런 비판의 여론이 많은 만큼 당연히 부산의 민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산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 포스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3명의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있고 앞으로 또 약간 이 확대될 가능성, 추가 의석을 갖고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양금희 의원님. 사실 언뜻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는 부산은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 아니야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출렁인다고 표현을 했다라는 건 국민의힘한테 지금 약간 불리한 양상으로 간다는 얘기 아닌가 해석이 돼요. 부산 지역에 저희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부산 지역에 민주당 의원이 3분이고 네. 다른 지역들은 저희 국민의힘이긴 하지만 그 전에 20대 때는 사실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더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약간 상황에 따라서 스위칭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게 보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기 출렁인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부산 지역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서울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것 과정에서 사실은 부산이 느끼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외상센터로 따지면 아주대학병원하고 부산대학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외상치료센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의 위급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위급할수록 사실은 모든 것이 잘 갖춰져 있는 부산 지역에서 수술을 받으시고 저는 적당히 안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있는 서울로 이송이 되었다면 저런 논란을 차단할 수 있었을 거고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의 메시지 자체가 또는 서울대 병원에서 아마 그와 관련된 브리핑에서조차 지역 의료 그러니까 부산이라든지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료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럽니까 우월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 지금 얘기해서 자존심을 깎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저 민심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논란까지도 지금 언급을 같이 해주셨어요. 사실 부산 지역과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야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재명 헬기 이송 논란 계속 한동훈은 10일 1박 2일 부산행. 네. 일단 이 부분부터 좀 볼까요? 한동훈은 10일, 오는 10일이죠. 모레입니다. 1박 2일 동안 부산에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출렁이는 부산 민심을 좀 짚었는데 그래서인 건지 10일에 1박 2일로 부산을 간다라는 건데 그럼 부산에 가서 뭘 하냐? 보겠습니다. 일단 10날 가서 청년 간담회를 하고요. 그리고 이튿날 첫 현장 비대위를 부산에서 열기도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비대위를 여는 것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하고 처음이고요. 1박 2일로 부산을 1박 2일로 지역을 방문하는 것도 부산이 처음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김광선 변호사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부산에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데 당연히 공을 들여야 하고요. 네. 지금 사실 이제 부산 자체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할 그런 곳이에요. 네. 일단 부산 자체가 이제 보수 성향이 좀 강하죠. 그렇지만 이제 TK와는 달라요. TK는 뭐 선거 때마다 전적으로 보수당에 표를 줬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은 그렇지 않대요. 약간 보수 성향 강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캐스팅 보트를 약간 쥐고 있는 듯한 선거 때마다 그런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사실은 윤 정부에서 엑스포 관련해서 굉장히 좀 큰 실수를 한 건 맞아요. 그래서 부산은 이제 민심이 상당히 좀 안 좋았죠. 그리고 이준석 신당에 대해서 지지도도 보면 전국에서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랄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단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산에서 헬기를 타고 서울로 오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출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신문에도 출렁이다는 표현이 나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시점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가서 1박 2일로 근데 되게 1박 2일로 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1박 2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부산에 공을 들이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전에 엑스포로에서 좀 이반된 민심을 잡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번에 이제 헬기랄지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확실히 이제 부산의 마음을 잡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부산 가서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보일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부산의 어떤 시민의 마음을 잡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재명 대표 피스과 관련된 거에 있어서는 네. 굉장히 어떻게 비판의 여지는 그런 보이지 않으면서 네.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의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민심을 잡으려는 그런 아마 계획이 있을 겁니다. 뭔가 낮은 자세로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 인한 어떤 다른 논란들에 대해서 흔들리는 마음을 잡기 위해서 1박 2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 부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먼저 공을 들였던 게 사실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 일정을 좀 같이 볼까요? 사실 피습 사건이 있었던 날도 부산에 새해 첫 행보로 갔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부산 가덕도에 새해 첫 행보로 갔는데 여기에서 지금 피습 사건이 벌어졌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전을 보면 12월 13일에는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보름새 2번이나 부산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민주당에서도 부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 이재명 대표가 먼저 부산에 좀 공을 들였다라는 걸로 좀 보이거든요. 주원규 위원님. 네. 이재명 대표한테 부산은 어떤 지역인 겁니까? 부산은 민주당에게 있어서도 이번 총선에서 필승의 장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TK나 이런 지역들이 어렵다고 봤을 때는 사실은 부산 포이론이라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부산 지역을 아울러서 그 민심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욱이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그리고 국민의힘에게도 위험 요소는 이준석 신당입니다. 이준석 신당으로 인해서 요동치게 되는 그러한 민심을 더불어민주당 역시도 가라앉혀야 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새해 첫 행보로 이재명 대표께서 가덕도 신공항 갔다는 의지 자체가 네. 이미 부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산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헬기 이송 논란에 대해서 좀 사회심리학적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네. 지금은 이 이재명 대표가 공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이십니다.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그 피습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나 관계자는 피습을 당한 장소에서 대부분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심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마치 부산 지역을 홀대하고 의료를 홀대하고 서울을 유지했다. 이재명 대표의 주거지나 거주지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옮긴 것이지 그것이 지역 의료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거나 사실을 알더라도 사실을 정확히 알고 비판을 할 때 좀 유효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의료 비하로 보는 논란은 조금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 중에 나온 것처럼 사회심리학적으로 사건이 벌어진 곳에서 피해자는 벗어나고 싶은 이 심리학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로 온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중간에 사실 그런 발언을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더 잘하는 곳에 가서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썼던 이재명 대표가 아닌
주변 사람들의 문제인 거지 이재명 대표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변 관계자분들에서 그런 무의식 중에 발언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우리가 모두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 정치인들도 말씀하셨지만은 서울의 삼성병원이라는 그런 병원으로 가기 위해서 SIT를 기다리는 환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료 이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대한 네. 문제로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그런 전원을 유지하거나 요구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김광사 변호사님.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비하하기 위해서 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네. 서울로 치료받는 것이 부산을 뭐 비하하기 위해서 가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비하하는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환자는 뭐 본인의 주거지랄지 가지고 있는 데에서 치료를 받기를 원할 수 있죠. 그건 인지상정, 그건 맞아요. 맞은데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는 서울 8회 아닙니까? 야당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나비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행동에 의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저희가 이제 부산에 공을 들인다 어쩐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부산이 상당히 민심에 이반이 있었어요. 여당에 대해서. 네. 그런데 그동안 민주당이 쌓아온 거 그리고 여당이 어떤 잘못된 부분이 그 이반을 좀 부추겼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에 본인이 어떤 스스로가 물론 그 결정이 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서울로 오는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다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뭐 의료계랄지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비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도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있는 영향 이것은 바로 공적 인물이랄지 중요한 사람들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에 피습 사건에서 의미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 양쪽 얘기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 의도한 건 아니겠으나 결론적으로 그런 게 돼버린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김광사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이슈가 부산적 뭐 민심을 지금 뭐 흔들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고 얘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헬기 이송 업무방해 의사단체 이재명 고발 방침. 오늘 오전 11시에 이 소아 청소년과 의사협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업무방해로 고발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다음 기사도 좀 볼까요? 다음 기사. 네. 서울 옮겨달라 119 불러라 의료계 이재명 따라하기 몸살. 이게 무슨 얘기냐.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이 한 얘기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환자들이 이송을 요구하면서 119를 불러달라고 요구했다는 제보가 지난주부터 수십 건 들어왔다. 병원 간 이동 부담은 환자가 지지만 이마저도 왜 돈을 내냐며 항의하는 분들이 늘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원래도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이 대표 일을 계기로 폭발하게 됐다라고 전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얘기가 분분해요. 분분한데 일단 이재명 대표 지금 보니까 고발 조치도 당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신현영 의원이 의사시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우리 의료계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계가 이러면 안 된다. 예, 실제로 이 사건과 소아과 청소년 의사회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요, 네. 정쟁으로 끌고 가면서 이슈를 더 확대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고발로 조치되면서 수사기관으로 이양되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에 바꿔야 될 나쁜 관행이 또 한 번 새해 벽두부터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1월 2일 날 소위 말하는 칼 맞고 쓰러져서 정말 생사를 왔다 갔다 했던 피해자 아닙니까? 흉기 피해자. 예. 그런 면에서 회복 단계에서 환자입니다. 의료 단체가 이렇게 정치인을 그리고 지금은 환자인 분을 이렇게 공격해도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여러 가지 전달 체계 문제나 지역 의료 격차 해소의 문제는 고질적으로 우리 의료계에서 꼭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탓을 뭔가 이재명 대표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이 심신 안정을 취해야 하는 당사자에게는 매우 부정적인 그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요. 의료계가 특정인을 공격하면서 이런 방식으로의 사회적인 이슈를 부각하는 거는 저는
교정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이참에 외과 그리고 응급 의료의 중요성을 온 국민들이 잘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외과 응급의학과가 필수 의료 영역입니다.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건설적인 목소리를 의료계가 냈다면 오히려 더 나은 대안들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의료계가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양금희 의원님.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두 가지 방향으로 투 트랙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고 엄중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전달 체계와 지금 현재 부산대 병원이라고 하는 그 체계의 하드웨어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이송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정치인이 하는 행동과 말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일단 오늘 오전 11시에 또 이제 고발 조치까지 이어진다고 하니까 말씀처럼 그럼 또 이제 수사로 또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논란이 자꾸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